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지금 전국 수험장에서는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증시는 1시간 늦게 개장하고 1시간 늦게 폐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좀 어색하지만 3시에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 장 마감까지는 1시간 30분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4시 30분 오늘 장 마감입니다. 전일 마감 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분식 회계가 인정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가 정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장이 끝난 뒤에는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중론들이 모이긴 했는데 오늘 시장을 뒤흔들 것이다. 제약바이오주들이 폭락할 것이다. 이런 위기감까지 조성이 됐었는데 일단 쇼크 전혀 없고요. 현재 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크게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약바이오주들 가운데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이 보이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선별적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 그리고 중국 관련 소비주들 오르고 있는데요. 단체 관광객 이슈가 어제 흘러나온 상황이어서 급등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거래소 쪽부터 보면 시총 20조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긴 한데 셀트리온 올라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주들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운송장비, 철강, 금융주들 상승 보이고 전기전자 업종은 하락 추세입니다. 코스닥은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 업종들 선별적으로 움직입니다. 실적이 좋거나 이런 옥석 갈기가 지금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중국 관련 소비주들 급등 말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요. 대북 관련주들도 금강산 행사 관련한 이슈가 터지면서 지금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어제 장 끝난 예측보다 훨씬 고요한 상황이고요. 어떠한 쇼크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옥석가리 그리고 연말 대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시즌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하나하나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글로벌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고요. 외화예금은 4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거주자 외화예금이 감소하기는 6월 이후 4개월 만으로 외화예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은 가장 덩치가 큰 미국 달러화 예금이 감소한 탓이 컸습니다. 지난달 글로벌 증시 불안에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가 오르며 원달러 환율이 뛰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가게나 기업이 은행에서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예금을 좀처럼 꺼내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예금 지급액을 예금 잔액으로 나눈 값인 요구불 예금 회전율이 지난 9월 16.4회로 집계가 됐는데 이는 31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추석 연휴라는 일시적인 요인 탓이 있었고 은행 휴업일이 늘어 예금 지급이 줄어들었다고 한은은 설명했는데 다만 요구불 예금은 단기 부동자금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경기 침체 등 근본적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가 축소된 탓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9.13 대책을 발표한 뒤 지난달 서울 지역 부동산 매매 시장의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 자료를 보면 10월 서울시의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전달 147포인트에서 128포인트로 19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수도권 역시 13.6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이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영국 내각이 마라톤 회의 끝에 유럽연합, EU와의 브렉시트 협의 합의문 초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특별 내각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영국 정부의 EU 탈퇴 협상 합의문 초안과 미래 관계에 관한 선언에 내각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달 말 EU 특별 정상회의에서 합의안에 대해 정식 서명하게 되면 12월 초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상승 전환했습니다. 오늘 이동이 크게 없습니다. 2072포인트, 약간 2070포인트 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중으로 보시면 2076포인트부터 2060포인트까지 쭉 빠져 내려왔다가 저점 찍고 지금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 고점 대비해서 지금 중간보다 조금 위로 올라왔고요. 상승 전환한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기관이 주로 사는데 1,417억 원 사주고요. 금융투자 투신 쪽에서 삽니다. 개인이 사긴 사는데 80억 원, 지금 미미하게 개인은 소폭 매수에 가담하고 있고 외국인이 1,507억 원이나 현재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삼성전자 지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 유지하고요. 셀트리온이 지금 2.4%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 소폭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 현대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지금 약관 마감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장이 열렸기 때문에 현재 시각에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SK텔레콤, 신한지주 하락하는 가운데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KB금융 빠지고요. 삼성물산이 지금 하락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가 이슈가 나왔는데 이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졌는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장부 가치가 지금 부풀려진 것이다 라는 측면이 결국에는 삼성물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투심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보합, 네이버가 오늘 조정이 비교적 크게 3%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은 672포인트 역시나 강보합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들 짚어볼까요? 677포인트, 장 초반에 양 지수가 모두 상승 흐름 출발을 했는데 쭉 빠져내려오면서 그래프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666포인트대까지 내려왔다가 670선 회복을 했고요. 지금 강보합 전환됐습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할까요? 수급주체 보시면 개인이 삽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 팔고 있고요. 개인이 일단 오늘 하락을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좀 담고 있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시총 상위주들 대다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셀트리온이 코스피 시장에서 좀 오름세를 보였는데 역시나 올라가고요. 신라젠 강보합권 유지하는 가운데 전일까지 호실적 발표 이후로 21만원까지 깨졌던 CJENM이 오늘 강하게 반등에 성공합니다. 포스코캠텍도 하락 추세 2거래일 연속 지속됐는데 오늘 반등에 성공했고요. HLB는 지금 강보합권 전환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보시다시피 메디톡스가 오늘 강보합, 약보합 오가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잘 달리고 있습니다. 3%대의 강세 흐름 보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아람브라의 공전부터 해서 여러 가지 호재성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펄어비스, 코오롱티슈진 모두 약보합권 현재 유지가 됩니다. 11위부터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죠. 파라다이스, 셀트리온, 제약, 컴투스, SFA 모두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SK머티리얼즈만 지금 1.7%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파라다이스 오늘 강세 보입니다. 5.59% 전일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온라인을 통해 지금 허용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뭐 올라왔다가 상품이 없어지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중국 당국에서 허용한 것으로 가닥을 잡고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뭐 파라다이스를 비롯해서 화장품주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급등 흐름 오늘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의 흐름인데 1129원대에서 거래가 됩니다. 일단 1130원 밑으로 지금 내려오면서 원화 강세 흐름 오늘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수만 놓고 보면 그렇게 재미없어 보이는데 종목별로 정말 급등 흐름들 뭐 나오는 종목들도 보이고요. 종목별 장세 이어지고 있는 하루인데 어떤 이슈에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오늘의 뭐 가장 큰 그 이슈는 역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제 거래 정지,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였는데 일단은 이게 뭐 하루 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꾸준하게 이제 제기됐던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은 큰 악재가 일단은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좋죠. 그동안에 이제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뭐 어제도 플러스 났다는 거는 거래 정지 이후에 어떤 투자에 대한 그 매매가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거고요. 일단은 그 22조라는 것이 이제 황금성이 없어진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이것은 좀 아쉬움으로 남는 거죠. 그 여러 가지 뭐 세부적인 이슈는 살펴보면은 뭐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 뭐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어떤 합병으로부터 그 계속해서 연결되어진 그런 부분의 어떤 분식회계다 이렇게 이제 결정되어진 거죠. 왜냐하면 가치의 평가를 종속회사냐 관계회사냐에 따라서 뭐 2천억이냐 4조냐 이렇게 평가되는 거기 때문에 그 역시 이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을 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이제 적용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결국 뭐 하나의 문제만 아니라 그동안의 지배구조에 관련된 일정 정도의 어떤 그 관계가 정립된 이런 양상이 보여지는 건데, 일단 투자하는 그 우리 일반의 입장에서는 다른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이제 회계 처리 이런 기준에 의해서 분식회계나 이런 거로 해서 상장 폐지되지는 않고, 일단 실질 심사가 들어간 상태에서 거기에서 의견이 개진되고 그것이 받아지면 다시 이제 거래가 되는데, 당분간 한 2, 3개월 동안은 좀 안 될 수 있는, 거래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 우리 투자자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시장 자체에서는 일단 어떤 악재도 나오고 없어지면은 그것은 바로 악재가 아니다, 호재다, 이렇게 이제 판단되어지는 게 그 오늘의 그 시장이죠. 이런 것에 이제 주목할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오늘 그런 시장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뭐 몇 가지 이제 테마 흐름으로서 주가의 움직임이 이제 보여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화장품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 오늘의 그 이슈에서 과연 화장품 중국의 단체 관광을 허용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동안의 낙폭이 과대하고, 그리고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거 올라갈 때 이제 소외됐었습니다. 소외되어 있었고, 그런 것이 한 보름 이상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그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보인 게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결국 하나의 악재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호재로 나오는 것이 이 시장에서는 크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갖고 뭐 이런 제가 이제 근무하는 데가 이제 명동인데, 이 명동 근처에만 나가봐도 관광객이 1, 2년하고 확연히 틀리게 엄청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역시 그거에 대한 기대도 역시 미래에 이제 반영된 것이다. 그동안에 3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선별되면서 4분기부터는 좀 좋아질 회사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오늘 또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역시 이제 또 대북 관련주에 대한 것들 주가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제가 이제 대북 관련주를 판단하는 것은 저는 왜냐하면 이런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좀 투자에서는 약간 좀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의 이슈보다는 어떤 실적의 근거, 그리고 어떤 테마나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올라갈 그런 중심을 잡고 있는 게 이제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대북 관련주는 꼭 플러스 나는 거 쫓아갈 경우에는 크게 이익을 못 보는 게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장세의 형태가 크게 플러스 나는 거는 또 며칠 못 가고 또 조정받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받고, 그리고 낙폭이 엄청 컸지 않습니까? 쌍바닥을 치는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장세를 좀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죠. 최근에 장세를 이제 대응한다고 하면은 낙폭 과대 중심에서의 어떤 바닥이 확인된 종목, 이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IT든 우리가 바이오든 화장품주든 꾸준하게 시세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또 지수는 별 크게 이제 영향을 올라간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엄청 약화될 것이고, 그렇지만 종목별로 순환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호기를 맞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종합은 보수적이되 종목 쪽은 종목으로서는 적극 공략을 해도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은행권 이상의 안정적인 이자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배당주도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는다라면은 배당 수익 플러스 주가 상승 10% 이상이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많다. 그럼 배당주도 한번 담아볼 때가 됐다,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 자체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개별 종목 장세가 다가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큰 종합으로서는 당분간은 큰 장이 없지만 종목별로는 한번 시세를 담아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매매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말씀을 다 해주셔서 저희가 하나 추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궁금한 게, 지금 사실 그동안 많이 눌렸던 낙폭과대주들이 어떤 호재를 맞으면서 오늘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청자분들께서도 조금 알쏭달쏭 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눌려있다가 이게 단기 반등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추세가 전환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도 포인트를 잡으실 것 같은데, 지금 쭉 올라오고 있는 오늘 반등이 나온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보면 그동안 많이 눌렸던 소비 관련 민감주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접근 방향성 자체가? 일단은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판단은 하기에 이르고요. 일단은 낙폭에 대한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투자 전략은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종목별 장세가 왔다는 것은 그 낙폭에 대한 폭이 크다는 거죠. 원래 많이 빠졌기 때문에 3분의 1 내지 반만 올라가도 그 수익률은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낙폭에 대한 그 폭만 먹어라. 그리고 요번에 그 보유하는 기간은 길지 않게 짧게 보유하는 게 좋다. 최소한 3개월 이내로 그 매매를 보유하는 이런 전략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매 기간을 최근에는 좀 짧게 가져가는 보수적인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증시 어제 보니까 장 초반에는 오름폭이 괜찮았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떨어져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미국 증시가 요즘에 이렇게 전강 후약 장세를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악재성 재료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가장 중요했던 게 애플과 금융주가 하락하는 게 가장 큰 타격을 받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브렉시트 협상 타결 및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하기도 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탈리아 예산안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함께 애플과 금융주가 약세를 보이자 하락 전환 후에 낙폭을 좀 확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장 후반에 대중국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의 역할이 축소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브렉시트 협상 초안에 대해서 영국 내각이 지지한다고 발표하면서 나스닥이 한때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애플이 투자이사인 구게하임이 투자 의견 하향 조정하면서 매물이 출회되었고, 이 회사가 이제 언급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작년과 달리 매출 둔화가 심화됐기 때문에 ASP 상승이 이를 상쇄하지 못해 실적 둔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금융주가 하락한 이유는 민주당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으로 유력시 되는 민주당의 매시니 워터스 의원이 새 의회가 소집되면 은행 규제를 약화시킨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을 뒤돌릴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금융주가 약세를 보인 점도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장 5장 들어서 변동성이 좀 커졌던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이는 대체적으로 계속 나오는 애플 이슈가 시장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오늘 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라고 했는지 굉장히 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지금 한마디 한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까? 우리 한국 시각으로 오전 8시에 발언이 좀 있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달라스에서 카플란 달라스 연은 총재와 더불어서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대화를 가졌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 경제 상태에 대해서 매우 행복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했던 부분들이 이제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발언이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관세부가 상품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겁을 주고 있는 2,600억 달러에 대한 이제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만약에 준다라면 미국 경기는 둔화될 수가 있고 인플레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관세 부과에 대한 불편함을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와 함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어떤 FOMC에서도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내년도부터는요. 매번 FOMC 때마다, 그러니까 그동안 3, 6, 9, 12월 달 4번 그 FOMC 때만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제는 8번 모두 FOMC 때마다 이제 기자회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감안해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한 거라고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월 달에 FOMC 때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그 파월 연준 의장 발언 이후에 시장에서는 우려했던 돌발 발언은 없었다는 점에 안도감을 좀 펼치면서 미국 그 시간의 선물, 나스닥 선물이 소폭 상승하기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크게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장 중에도 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한 번 더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허리케인 복구와 관련된 지역을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연준 의장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으니까 유럽 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쪽도 지금 노이즈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지금 노이즈가 많이 나오는 국가는 이탈리아로 저희가 매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산안 관련된 이슈부터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어떤 이슈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을 못 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탈리아 예산안 때문인데요. 이탈리아 예산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13일까지 EU 집행위가 지난번에 이탈리아 정부가 발표했었던 예산안을 거부를 하고 수정 예산안은 제출을 하라고 했던 기한이 13일이었는데요. 이탈리아는 다리 붕괴와 자연재해 등 특수 사항을 고려해 달라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산안 수정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EU는 협상이 없다라면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지 않는다라면 21일입니다. 다음 주 21일 날 법적 조치에 들어가는 것을 논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법적 조치가 들어가게 되면 이탈리아 GDP의 0.2%나 되는 금액인데 원화로 환산하면 45조 원이나 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EU 또한 이러한 일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관련된 내용이 만약에 벌금이 부과되고 이탈리아 정부가 유로존을 이탈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5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정부와 EU 간의 협상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이로 인해서 급격하게 위축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쪽 살펴봐야 되는 게 지금 브렉시트 이슈가 분명히 남아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지금 메이 총리의 이야기를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협상 마무리 짓고 합의문 서명했다고 하는데 남은 절차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브렉시트 협상에 관련돼서 합의문 서명은 좀 하긴 했는데요. 일단 합의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전환 기간은 내년도 3월 29일까지 EU를 탈퇴를 하지만 2020년 말까지는 전환 기간을 설정을 해서 여전히 단일 시장에 잔류할 수 있고 만약에 이거를 또 연장을 하고 싶으면 내년도 7월 1일 이전에 전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고요. 가장 주목했던 부분들이 이제 북아일랜드하고 아일랜드 국경 지역의 문제인데 하드보더 그러니까 관세라든지 통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력하게 검토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의 관세 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국은 일단은 EU 관세 동맹에 잔류하게 되기 때문에 영국의 급격한 경기 위축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제 브렉시트 이슈가 합의가 됐다라면 보통 영국의 파운드가 달러 대비 강세폭을 확대해야 되는데 어제 이제 합의문에 서명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강세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27일 날인데 27일 날 영국의 의회에서 이 관련된 합의문을 가지고 의회 표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통과가 안 된다라면 시장은 다시 한번 또 영국의 재선거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영국의 의회 통과가 만약에 된다라면 브렉시트 이슈는 우려감은 이제 시장에서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를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주목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유가도 지금 살펴봐야 되는데 국제유가가 몇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그저께인가 떨어졌었죠. 7% WTI가 떨어졌었는데 어제는 소폭이지만 1%의 반등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사실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적을 것 같고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국제유가는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일단 국제유가 하락 요인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가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이란의 원유 생산량 자체가 급감을 하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급등할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하고 러시아한테 우리가 이란을 제재를 할 테니 너희들은 그만큼의
산유량을 좀 증산을 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고 사우디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증산을 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특히나 원유 수입이 가장 많은 중국이나 인도 거기다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원유 수입이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 이란 제재를 일단 유예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산유량이 감소되는 폭이 제한됐고요. 오히려 사우디라든지 러시아의 증산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펙 전체로 보면 산유량이 급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공급 증가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매물이 출회되고 그 결과 이제 하락을 계속적으로 이어왔었고요. 엊그저께 7% 빠졌던 때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펙의 원유시장 보고서에서 이렇게 공급량이 크게 증가를 했고 더 나아가서 내년도에 수요 전망에 대해서 하향 조정을 또 합니다. 4개월 연속으로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공급 증가, 수요 감소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하락 추세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슈가 7% 넘게 이제 급락하게 만들 정도의 큰 이슈였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 쪽,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숏 포지션, 그러니까 비상합적 매매 흐름 자체가 하방으로 보고 있는 숏 포지션이 하강 최대치를 이룰 정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악재성 재료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국제유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 요인은 한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였었는데 한 가지는 세계에너지기구가 수요 전망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는 점에 안도감이 좀 유입됐고요. 가장 주목했던 부분들은 오펙이었는데요. 오펙의 감산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지난번에 100만 배럴 감산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유가가 더 빠지니까 이번에는 140만 배럴 감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6일 날 있을 오펙 정례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감산 기대감이 높아졌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반등을 모색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 하락은 수급적인 이슈에 의해서 빠진 것이지 전반적으로 국제유가의 펀더멘털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된다라면 곧바로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가도 여쭤봤으니까 우리 시장 점검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어젠 장 끝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정지됐다, 분식회계다라는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잠잠하고 오히려 옥석 가리기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일부 종목들은 또 중국 관련 종목들은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하반기에 들어서 11월, 12월 좀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섣부르지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하락하게 만들었던 요인 중에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계속적으로 완화되는 스탠스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하락보다는 상방으로 보는 견해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대중국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무역정책국장의 권한을 좀 축소했다는 점. 이거는 29일 날 있을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미국장 끝나고 나서 나왔던 내용,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나왔었는데 뭐였냐면 미국이 중국에 이제 요구를 했던 무역 분쟁과 관련된 그 협상 내용에 대해서 중국이 이번에는 그와 관련된 답변서를 제출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중국 증시의 지금 현재 상승 요인인데 우리나라 증시는 거기에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지금 현재 오후 들어서 그 부분이 서서히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대체적으로 관련된 내용들만 놓고 본다라면 중국이 10월 31일 날 이 정치국 회의 이후에 태도 변화가 이어지면서 대체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에 완화되는 스탠스를 좀 가졌다라면 미국 같은 경우는 중간선거 이후에 관련된 흐름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는 11월 29일 날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스탠스를 좀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결과는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을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체크 포인트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까지 이어지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